자, 이어서 두 번째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호웅기 상무님께서 IT 기업의 조직 구조 및 직무 소개와 필요 역량 제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호웅기 상무님은 오라클, 컴퓨터 어소시에이트, 또 벤처기업, 시만텍, 티백스 소프트 등 여러 회사에서 마케팅과 채널 관리, 영업과 사업 기획, 또 교육 기획과 인력 양성, 기술 전도 등 업무를 총괄하셨고요. 현재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날씨 좋은 때 어둠컴컴한 데에 있는 이 기분이 어떨까요? 힘드시겠죠? 근데 또 이런 과정을 또 겪어야 또 나중에 또 웃을 수 있겠죠. 오늘은 제가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로 나온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일종의 이제 IT에 먼저 몸을 담고 있는 그런 선배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혹시 대학생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대학생들, 대부분들 대학생들이시군요. 그러시구나. 저도 간단하게 이제 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컴퓨터 전공했어요. 대학 때 컴퓨터 전공을 한 후에 공군 학사장교로 군에를 가서 공군 작전사령부인데 지금 이제 오산에 있는 이제 거기 전산실 들어갔습니다. 전산실에서 프로그램 1년 하다가 프로그램이 내 길이 아닐 것 같다라는 결론을 1년 만에 두고 저는 이제 그 전산 운영 기획 이런 쪽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군에서 나오자마자 취직이 이제 오라클이라는 회사 아시죠? 오라클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94년도에 들어갔는데요. 지금까지 IT 업종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회사 조직 구조가 어떻고 IT가 어떻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IT 업종에 발을 들였을 때에 할 일을 보면은 할 일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오늘 이 업종을 잘 택했구나 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IT 기업이 제 IT 기업이 뭐냐라는 걸 먼저 좀 아셔야 돼요. IT 기업이라는 게 영어로는 정보통신, 인포메이션 앤 텔레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또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정보 기술로 또 하는 데가 있어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근데 보통은 이제 IT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으로 보통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업에 IT 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게 예를 들어서 IT 업이냐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소프트웨어 벤더라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될 수 있고 한컴도 될 수 있고요.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또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직접 공급하는 IBM이나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또 SI 업체들 우리가 아는 SES나 LG CNS 이제 그런 데들도 꽤 많죠. 여기도요. 그룹 계열사로 다 존재를 하고요. 아니면 통신사들, 우리가 아는 LG나 SKT나 이런 데들, 아니면 데이터 센터들을 갖고 있는 데들, 그런 데들 많고요. 클라우드 요즘에 한참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구글도 있고, 또 이제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또 조금은 다르지만 여기도 기본적으로 게임이나 소셜이나 오투어 같은 이런 쪽도 IT 기반에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여기도 또 IT 업이 될 수 있겠죠. 또 온라인 상거래들, 우리가 아는 티몬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도 많이 있죠. 그런 데들도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하고요. 또 유통을 적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이마트라던가 IT 제품을 또 실제 물리적으로 유통하는 회사들이 또 있죠. 그죠? 우리 강변역 가면은 테크노마트라던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유통이긴 하지만은 취급하는 품목이 또 IT다 보니까 IT적인 지식이 또 필요하겠고요. 아니면 케이지 같이 이제 교육하는 업체들, 아니면 컨설팅, IT 컨설팅 하는 데들도 있고,
또 이런 데들은 개발만 아니면 운영만 또 대행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회사의 그 해당되는 시스템을 개발해 주거나 아니면 운영해 주는 이제 그런 회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꽤 많고요. 뭐 데이터 분석 이것도 IT냐? 이것도 역시 IT라고 넓게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속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IT 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반 기업이나 정부 공공부처에 보면 IT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소위 말해 전산실. 그런 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어느 기업이든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만약에 뭐 CJ라 그러면 CJ는 뭐 IT 기업이 아닐 수 있지만은 그 안에서의 IT 업무 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직책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 다예요. IT 업종이라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IT업이라는 게 우리가 취직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넓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그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좋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여기 나머지 분들은 물건은 파는 입장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물건을 구매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소위 말해 갑을 관계 꼭 하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 어떻게 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 일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넓게 보셔야 돼요. IT라고 해가지고 IT만 업종만 보실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들어가서 일할 곳을 다 그냥 IT업으로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시는 그 IT적인 기술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데들은 다 IT업으로 보시면 되죠. 우리끼리는. 그래서 일할 곳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어떠한 기술이 IT 기술이냐? 이것도 상당히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뭐 다예요, 다. 이거 뭐 하시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들 많이 있죠. 아까 뭐 저 앞에 발표하셨던 분도 선에 계셨던 건데, 그러면 여기 하드웨어, 뭐 IBM이나 이런 옛날 뭐 HP 선 이런 데들도 여전히 있다. 중요한 거는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그냥 흐름일 수는 있지만, 그럼 옛날에 앞에 거는 다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다 있어요. 약간 그 산업계 중심 정도만 이동했을 뿐이지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들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물론 선이나 몇몇 개 회사들은 뭐 합병도 되고 그렇긴 했지만 여전히 다 존재를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업체들 많이 여전히 뭐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이나 SAP 이런 데 여전히 존재하고요. 인터넷 시대로 갔지만 여기 있는 회사들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죠? 인터넷 후에 또 다시 모바일, 우리 핸드폰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또 여전히 와서 여기도 또 여러 가지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좀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또 앱 만드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또 많아졌죠. 좀 우리의 여기 앱 만드는 회사들도 다 IT 회사들이에요. 그죠? 게임 만드는데 소셜, 로또 이런 데들 다 IT 회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도 회사를 바라실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뭐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고 또 전체 연령이 좀 낮기도 하고 이런 데를 또 뭐 예를 들어 판교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있을 수 있고요. 요즘 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한창 또 이런 회사들이 가고 있습니다. 또 그걸 근반으로 해서 또 요즘에 그 바둑 이후에 인공지능, 사실 인공지능은 나온 지 진짜 오래된 기술인데 또 새롭게 조명받고 있죠. 뭐 빅데이터, 딥러닝, 머신러닝, 뭐 봇 같은 것들 있죠. 그다음에 이제 좀 올해하고 내년에 또 이슈가 될 게 AR과 VR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이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다 현재가 아니라 여전히 예를 들어서 AR, VR 돌리려면 하드웨어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없으면 안 되죠. 결국은 한편으로는 공부할 게 그래서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 IT 쪽에서 소위 말해 엔지니어를 마음을 꿈꾸시고 그걸 할 생각이 있으셨다 그러면은 각오하셔야 돼요. 기술이 예를 들어 지금 뭐 윈도우나 이런 오피스나 약간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주기가 얼마나 됩니까? 업그레이드 주기 1년 반이에요. 요즘에는 1년 반. 뭐 이건 마이크로소프트만 아니라 다른 기술들도 눈 뜨면은 뭐 새로운 얘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버전이 계속 1.0, 2.0, 3.0 계속 가잖아요. 그 엔지니어들, 여기서 엔지니어라는 게 개발자나 운영하실 분들은 그걸 계속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각고의 자기가 노력이 있지 않으면
그냥 도태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돼. 이게 숙명이에요. 이게 되게 특히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제 머리가 잘 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슬슬 귀찮아지죠. 그리고 눈도 안 보여요. 저 요즘 같으면 눈도 안 보이고.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한 30대 후반만 가도 기술에 대해서 기술을 놔버려요. 엔지니어임에도 불구하고 40 넘어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물론 또 다른 직으로 바꿔도 돼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개발을 내가 했다고 해서 나 평생 IT 업에서 개발만 하느냐? 아닙니다. 개발하다가 영업 갈 수도 있고요. 마케팅 갈 수도 있고 갈 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나는 그 적성상 뭐 엔지니어가 맞다라고 하신다면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교육을 하셔야 돼요. 뭐 학원을 가셔도 되고 뭐 공부 스스로 하셔도 무크 같이 뭐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공부할 게 많아요. 이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개발자나 운영자 아니면은 기술에 놔도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만약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기획 가신다 그래도 뭔가 알아야 뭘 팔거나 마케팅을 하죠. 그죠? 뭐 아는 수준의 그 깊이는 다를 수 있어요. 깊이는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빅데이터가 뭐지? 남들한테 적어도 한 20-30분 설명할 정도는 돼야죠. 마케팅을 하던 영업을 하던 간에 그죠? 그 정도의 그 지식은 쌓아야 되고요. 그 지식 쌓을 게 있는데 좀 많은 거죠. 지금 이런 주제별로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직에 가든 공부할 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숙명입니다. IT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짧고 또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나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짧습니다. 소위 말해 전통 산업에 비해서. 예를 들어 전통 산업이라는 게 만약에 뭐 공학이라 그러면 뭐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IT는 되게 짧아요. 그 조로한다 그러거든요. 빨리 늘른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웬만한 회사에 50 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50만 넘어도 퇴물 취급이 당해요. 왜냐면 전통산업에 있는 분들은 거기서 경력을 쌓으면 그 경력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IT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거가 좋은 거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습득하고 했던 분들이 더 각광받고 그걸 오래 했던 분들은 조금 퇴물 취급을 받습니다. 이것도 한계고 조금은 단점이긴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준비를 또 다르게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IT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화려해 보고 그러지만 그 또 조금 더 가면은 또 그렇게 어떤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직무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 안에서 한 조직 안에서 만약 IT 회사라고 그러고 IT 회사 아니더라도요. 대부분 이제 연구개발 뭔가 만드는 쪽에 뭐 소프트웨어 만들던 하드웨어를 만들던 만드는 쪽에 뭐 하드웨어 뭐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전체 구조 잡는 사람 아키텍트 아니면 뭐 DBA 이런 사람들도 있겠고요. 이제 운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마케팅 쪽으로 해서 아예 그 소프트웨어 마케팅 우리가 개발한 제품을 밖에다가 알리는 이런 것들 필요하죠. 또 영업직도 필요하죠. 이걸 제품을 알려야 되니까 특히 기술 영업이라고 하는 직이 있어요. 제가 또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영업도 순수하게 이제 어떤 관계에 의해서 하는 영업도 있지만 우리가 판매하려는 제품이 되게 좀 기술적인 제품들이 꽤 있어요. 뭐 앱 같은 이런 간단한 게 아니라 만약에 뭐 데이터베이스라던가 아까 하드웨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비싸기도 비싸고 그래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잘 풀어줘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구매하는 기업 입장에서 B2B라고 할 때 기업 입장에서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기술자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기술적인 얘기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기술 영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술자들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이 영업사원들도 기술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술 배워서 다 개발하느냐? 그게 아니라 영업을 할 거나 마케팅 할 때도 다 기술적인 그 지식이나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IT 운영하는데 아까 IT 운영은 일반 기업에 있는 그 전산실 거긴 주로 운영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런 분들이 다 있어요. 뭐 DB 담당, 시스템 관리하시는 분, 요즘에 또 한참 또 하는 뭐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담당 이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또 자리를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획. 우리 회사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뭐 앞으로 3년 후에 뭐 시스템 어떻게 갖고 갈 건지, PC 사양은 어떻게 할 건지, PC 수요가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IT가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거를 또 기획하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또 그런 자리에 가셔도 돼요. 많이 있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제품 및 서비스 기획.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같은 데서 다음번에 O2O 서비스를 뭘로 만들 거냐 이런 거 분명히 누군가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런 거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할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선 여기 있는 거 다 하셔도 되죠. 그죠? 컨설팅, 뭐 조금 더 컨설팅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미 하셨던 분들한테 컨설팅 더 가르쳐 주는 이제 그런 업무도 있고. 그래서 할 거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관점을 좀 넓게 가지세요. 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학원이든 학교에서 전공 과목 하는 거 물론 중요하고 거기에서 하셔야 되지만 전공 과목을 열심히 하고 그렇다 그래서 꼭 끝이 엔지니어다 이건 아니라 이거죠. 할 건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IT 기업이 이제 뭔지 이해를 하셨죠, 그죠? 이게 IT 기업이 이런 게 있고 이런 자리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그런 기업들의 조직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보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경영학을 뭐 하시면 이게 기본적인 건데요. 전통적으로 경영이라 하면 이제 회사가 경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네 가지로 보통 구분이 됩니다. 생산,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생산은 하드웨어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도 생산이에요. 그죠? 뭔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살 거를 만드는 그걸 생산 기능이라 보고요. 만들었으면 판매를 해야 되죠. 그죠? 그게 마케팅입니다. 여기에 마케팅은 넓은 의미의 마케팅이라고 해서 영업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인사. 이거를 결국엔 뭐 사람을 뽑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인사부서가 있고 또 거기에서 결국은 돈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돈을 어디다 투자하고 돈을 어떻게 벌고 그걸 어떻게 기록할 건지 이제 이러한 것들의 기능이 있어요. 크게 해서 네 가지 기능이고 뭐 어디는 전략을 여기다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산 전략, 마케팅 전략, 인사 전략, 재무 전략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각각에 들어가는 경우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큰 회사 같으면 회사 차원에서 나갈 방향 그런 것들은 뭐 전략을 따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조직이 크게 보면 4개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일단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느 회사나 이거 안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일하는 조직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크게 4가지 기능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그 다음에 어느 회사나 다 똑같아요. 그거는 제가 IT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자동차업이다. 자동차업도 그대로 다 있겠죠. 그죠? 어느 업이나 다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건 통상적입니다. 이게 다 이거냐?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IT 기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일일이 뭐 게임 회사는 이렇고요, 뭐 온라인 쇼핑몰 회사는 이렇고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한 거지 꼭 이대로 딱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바로 전장에 설명드린 4가지 기능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기술본부, 그래서 기술 쪽에는 아까의 생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연구, 개발, 생산, 여기서 생산이 하드웨어일 수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 같은 코딩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지원하는 고객 지원 부서, 또 컨설팅 부서, 여기 인프라 운영. 그래서 여기에 인프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쇼핑몰 회사 그러면 쇼핑몰이 돌아가는 그 인프라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얘기입니다. 또 영업 같으면은 영업의 대상이 크게 2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느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느냐. 크게 보면 그러니까 그 소위 B2C냐, B2B냐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또 채널 영업이라고 그래서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시켜서 하는 거. 소위 말해 대리점 영업 같은 경우죠.
그러면은 또 그런 채널이라 하는데 그 채널을 또 관리하는 조직이 있고요. 또 기술 영업,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거 외에 조금 더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 되게 기술적인 제품일 경우에는 기술자들이 그걸 또 팔 수 있도록 해서 기술 영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기술 영업 자꾸 말씀드리는 게 우리 같이 이제 그 전공을 IT 쪽으로 하신 분들이 기업 영업이나 이런 쪽을 바로 가기가 좀 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갈 때는 기술 영업이 그래도 나아요. 자기가 기술적으로 아니까 자기가 가진 그 역량을 조금 더 잘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 계시다가 나는 이제 좀 커리어를 좀 바꿔보고 싶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갈 때 여기로 가요. 기술 영업으로.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하다가 다른 쪽으로 가던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술 공학 계열에 있다가 이제 이 사회 계열로 넘어올 때 그때의 일종의 징검다리로 쓸 수 있는 롤이라는 얘기죠. 또 영업 관리 있고요. 또 마케팅도 있습니다. 아까 마케팅, 또 제품에 대한 마케팅. 내가 판매하려는 제품이 뭐 하드웨어 제품이다 그러면 그거를 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캠페인이라고 해서 그냥 이건 어떤 이벤트 같은 거. 예를 들어 이런 여러 사람들을 불러놓고 어떤 우리 제품을 알린다고 할 때 이런 이벤트 같은 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 근데 이건 예를 들어서 IT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할 수도 있지만 안 하시고 그냥 일반 전공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홍보하고 PR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좁은 의미의 홍보, 예를 들어서 기자 상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뭐 유관 기관들 상대한다던가 이제 그런 잡도 있고요. 제휴, 뭐 시장 정보, 이게 뭐냐면은 마켓 인텔리전스라 그래서 지금 밖에의 시장이, 우리 회사가 만약에 뭐 데이터베이스 회사라고 하면은 밖에의 데이터베이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게 기획 단계로 가고 그래서 전략을 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만 또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것만. 아니면 시장 정보만 또 따로 제공하는, 예를 들어 IDC라던가 가트너라던가 그것만 또 하는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이제 재경 쪽은 조금 우리하고 조금 다르겠죠. IT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약간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정보통신은 이제 사내에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누군가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사내에서 네트워크 관리 누군가 또 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사내에서 어떤 ERP를 쓴다던가 그럴 때 그걸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조직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린 4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어느 조직을 보더라도 어느 회사를 보더라도 이거를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물론 뭐 기술 영업이 뭐 예를 들어 마케팅에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섞여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회사마다. 하지만은 이런 기능들은 누군가는 다 하고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볼 거예요. 이제 이거 하나하나 좀 더 들어가 보는 건데요. 자, 기술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 연구 개발 고객 지원했지만 연구 안에서도 또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연구라는 거 안에서도 기술 경영 파악하고 사용자 요구사항 파악하고, 우리만의 소프트웨어 업체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술 경영 이거 하고 기술 검색, 지금 현재 어떤 기술이 나와 있는지, 그 기술을 우리가 직접 개발할 건지 사올 건지 이런 것도 하고, 제품 로드맵, 앞으로 우리가 버전 1.0에 어떤 기능 놓고 2.0에 어떤 기능 놓고 이런 것들을 또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개발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SDLC라고 그러죠.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분석, 설계, 디자인, 코딩, 테스트, 패키징 이렇게 또 하는.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들 IT라 그러면은 요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 근데 요거는 진짜 제가 보여드렸듯이 전체 일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뭐 학원을 다닌다던가 학교에서 전공 과목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면 난 요것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스스로 하게 돼요. 자꾸 배우는 게 그쪽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죠. 더 넓습니다. 실제 갈 수 있는 영역은. 그다음에 고객 지원도 온라인 할 수도 있고 방문 지원도 있고요. 또 고객이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FAQ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컨설팅, 인프라 운영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 연다고 할 때 그거 테스트 해야 되죠. 그리고 트래픽이 얼마나 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죠. 최적화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지역에 좀 많이 몰린다 그러면 또 쪼개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요. 백업도 하고 보안도 하고. 그러니까 기술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엄청나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가실 수 있어요. 그죠? 영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업 대표로 해서 그 한 회사의 그 기업의 얼굴이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라 그러면 고객사가 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부를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 그게 영업 대표죠. 이런 거 하실 수도 있고요. 개인 영업 쪽은 또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업이라 그러면 매장 관리도 하고 유통사 관리도 하고 온라인 채널 관리도 하고요. 뭐 기술 영업도 아까 뭐 제품별로도 있을 수도 있고 업종별로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 예를 들어 여러 업에 거쳐서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화학 업종에 돌아가는 거하고 자동차 업에 돌아가는 거하고 제약업에 돌아가는 거하고 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면은 해당되는 업종을 잘 알고 기술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팔겠죠. 그건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제약 영업 담당이면 제약사 가서 제약계의 용어를 써줘야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자동차밖에 모르는데 제약사 가가지고 한번 이게 안 맞겠죠? 필링이 안 옵니다. 그죠? 설득을 못 해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종별로도 기술 영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크로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더스트리 기술도 알면서,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특성도 알면서 기술도 아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잘 잡아놓으면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담당하다가 또 B라는 회사로 또 이직할 수도 있어요. 그 아주 괜찮은 잡입니다. 영업 관리, 영업 목표 설정하고 진도 관리하고 뭐 분석하고 이런 거를 또 하는 또 팀들이 또 있습니다. 또 마케팅도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습니다. 제품 마케팅,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 뒤에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사용자 마케팅, 오디언스 대상으로 눈높이를 그들한테 맞추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주로 학생들을 위한 회사다 그러면 판매하는 회사 그러면 학생도 눈높이에 맞춰서 마케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생도 있고요, 소비자도 있고, IT 운영자 있고, 우리 제품을 사주는 사람이 IT 운영자다. 그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마케팅을 해야 되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그 캠페인도 온라인에도 할 수 있고, 지금같이 오프라인에서도 마케팅 캠페인 할 수도 있고요, 광고도 있고요, 홍보, 제휴, 시장 정보. 그러니까 마케팅이라고 하는 업 자체도 그 덩어리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품 마케팅도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쪽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보고 해봤던 사람들이 더 잘 이해를 하고 더 좋은 메시지를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물론 뭐 사용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들도 들어서 뭐 IT 운영자가 고민하는 면이 뭔지를 누가 잘 알겠냐는 얘기죠.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 하셨던 분, IT 쪽 배우셨던 분들이 더 다 잘 이해를 하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더 유리하자는 거죠. 물론 뭐 캠페인이나 이런 홍보는 조금 IT적이지는 않아요. 그 하는 일을 보면은 타전공에서 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또 시장 정보도 사실 아니까 더 좋겠죠. IT를 알아야 이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용어라도 알고서는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VR, AR. 그 VR, AR이 뭐가 VR이고 AR이고 뭐 어떤 플레이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 정보를 알아낼 수도 없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IT를 알아야 하죠. 그러니까 IT를 알면 훨씬 더 유리한 업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소개입니다. 여러분 이제 직무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에 관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NCS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내셔널 컴퓨터 스탠다드에서 지금 몇 년 전서부터 정부에서 이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 구분한 직무 체계가 한 24개 정도 돼요. 야, 요건 출처 여기 가보십니다. ncs.go.kr 가시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해당되는 데를 뽑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경영, 회계, 사무 이쪽에 하나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뭐 마케팅이나 사업 계획이나 그런 데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영업, 판매.
아까 얘기했던 영업 판매 쪽에 들어가 있고, 아니면 또 그 기술적인 것들은 정보통신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끝나고 한번 들어가 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직업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못 본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없는 게 몇 개 있는 게 연예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탤런트 이런 거 없고, 스포츠도 없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 스포츠 관련 업종은 있는데 운동선수는 없고 몇 개가 없긴 없더라고요. 뭐 의사 이런 것도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나라 대부분 직업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직무 체계 중에서 제가 아까 경영회계 사무를 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분류가 그렇고요. 중분류에 총무, 회계 이렇게 있고 경영기획 안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소분류 정도가 잡으로 보시면 돼요. 실제 일하는 그 사람의 단위로 보자면 이 정도를 보시면 된다. 경영기획하는 사람, 홍보 광고하는 사람, 마케팅하는 사람 이렇게. 요거는 세 분류는 실제 이 업이 하는 이 자리에서 하는 일들을 나타낸 거고요. 요걸 실제 보시면 이 안에 더 자세하게 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 이런 직무가 이렇게 있구나. 제가 이 50분 안에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너무나 큰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총무, 일반 세계, 재무. 아까 제가 했던 경영의 그 4가지 포인트로 보면은 다 보입니다. 자, 정보통신 쪽에는 이렇게 있어요. 정보통신 쪽에는 정보기술. 정보통신이니까 이게 정보기술인데 2번을 제가 2, 3, 4는 뭐 예를 들어서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적합한 것만 뽑은 거가 이제 정보기술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정보기술 전략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보기술 개발하는 거. 이제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해 개발자 되겠죠? 여기서. 그러고 이제 이런 이제 실제 개발하는 분. 아니, 아까 운영자. 기업에서 운영하시는 분. 운영자가 있고, 테스트, IT 쪽에 큰 프로젝트 관리하시는 분. 아니면 여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정보기술 영업하고 마케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거하고 조금 겹치긴 하는데요. 여기에 마케팅이 있고, 여기에도 마케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는 일은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는 IT에서 마케팅이고, 아까 위는 그냥 전체 마케팅이고, 이건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거예요. 아까 마케팅이란 전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그 직무에서 하는 일들을 쭉쭉쭉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표준적이에요. 이게 표준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딱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의 방향이라는 거지, 여기서 빠질 수도 있고 더 넣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마케팅 전략 수립하고, 이제 하는 일을 보면 마케팅 전략 수립하고, 기획하고, STP 짜고, 믹스 짜고, 경로 잡고, 제휴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일을 더 세부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들어가서 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이 마케팅 직무, 마케팅 전략 기획이란 직무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면 직무 경력 1, 2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준을 보면은 3, 4, 5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중장기 전략 수립하기, 그건 좀 경험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이제 이사급들이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대반 3이니까 한 대리 정도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사원이지만 그 중에서 또 하는 업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배워서 위로 올라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처음이니까. 이건 이제 일반 영업 분야를 하는 겁니다. 일반 영업 분야에서 또 영업 환경 분석하고, 뭐 내부 분석하고, 전략 수립하고, 이게 칸이 넘어서 2장 넘어갑니다. 계약 체결하고, 성과 관리하고, 불만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여기에 보면 또 그 수준에 맞는 그 수준별이 있죠. 그럼 아까 수준이 비슷합니다. 1, 2, 3 이렇게. 이걸 보고, 아, 그러면은 내가 영업직이면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 요구되는 수준은 이 정도구나. 그는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에 만약에 영업 사원으로 시작하면
2잖아요. 그럼 2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좀 보는 거죠. 2에 해당되는 게 몇 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력이 점점 쌓이면서 2, 3, 4 그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그것도 역시 NCS 요 페이지에 가시면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결국은 그 해당되는 잡이 있잖아요. 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포지션 한 사람을 뽑기 위한 자리. 그게 이제 이렇게 직무 소개서나 직무 기술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NCS가 결국 쭉쭉해서 나중에 사원들을 직원들을 뽑을 때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만들어줘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명, 그리고 실제 무슨 일을 하느냐. 약자로 RN이라고 그러는데요. 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는 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4가지로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쪽에 프로덕트 마케팅, 프로덕트 매니저라 그러면 그 회사에 들어와서 그 제품에 대한 대표자면서 매출 목표도 잡고 교육도 시키고 캠페인도 실행하고 인지도도 올려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다 담당해야 되고 유통 가격 시장 인지 이런 거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무척 어렵겠죠. 이걸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획력, 분석력, 실행력, 문서 작성, 원활한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거의 신을 적게 되더라고요. 신적인 존재가 돼요. 이걸 하다 보면 다 잘해야 돼. 또 어쩔 수 없죠. 이게 또 일단은 이렇게 다 해놔야 됩니다. 상황이 이런 것들이 이 잡을 잘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역량이. 그래서 이제 그 역량을 확인을 뭘로 하냐 이거죠. 그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자격,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자격을 거기다 거는 겁니다. 뭐 학력 무관. 요즘에 NCS 자체가 학력이 무관해요. 요즘은 그 트렌드 자체가 이제 뭐 학교, 뭐 학력, 뭐 학벌 그런 거 잘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려면 그 대신에 7년 이상 관련 경험이 있어야 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알아야 되고, 영어 해야 되고, 이런 거. 보통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관련되는 거를 보시고, 그거를 그 잡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필요한 역량이나 자격이 있으면 그거를 학교 다닐 때 획득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준비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같이 이제 대규모 채용 그런 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뭐 1000명, 2000명,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도 않고, 특히 대기업들에서도 요즘에 수시 채용이 많아집니다. 수시 채용이. 대학 들어갈 때도 요즘에 수시 많아지듯이 회사 들어갈 때도 수시 채용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빌 때 그냥 뽑겠다는 거죠. 이게 모아놨다가 1년 단위로 뽑는 게 아니라 자리가 비면 그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직무 소개서를 만들고 이런 사람을 내가 뽑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학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럴 땐 주로 인터뷰를 통해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인터뷰 보다 보면 다 나와요. 인터뷰를 저희 회사 같으면은 한 하루를 봅니다. 하루. 그러니까 30분 이렇게 보면 모르고요. 하루씩 하면 다 나와요. 성격까지도. 그래서 그런 게 맞춰서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펙 쌓고 뭐 이런 거보다도 여기에서 해당되는 그 요구 사항들을 더 충실히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기술직일 경우에는 그러면은 나는 어떤 기술을 택할 거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뭐 랭귀지 같은 거 할 때 자바 하시는 분도 있고 자바 스크립트 하는 분들도 있고 스위프트도 있고 많잖아요. 요즘에 한참 더 파이썬 그런 것도 하고 R 그런 것도 있고. 그럼 뭘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뭐 엄밀하게는 답은 없어요. 저도 딱 찍어서 이거 하십시오라고는 말 당연히 못 하죠. 또 용도마다 또 달리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사고를 갖고 하실 게 일단 잡마켓이 넓어야 돼요. 내가 지금 배우려는 습득하려는 기술이 특정 업종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넓게 좀 쓰일 때들, 그래야 자기도 옮겨가기도 좋죠. 취직하기도 좋고 나중에 이직을 할 경우에도 이직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 그 다음에 능력 개발이 다양하게, 내가 만약에 개발자를 시작을 했더라도, 그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롤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러니까 아주 막 세세하게 세세한 거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연봉 상승이 사실은 대부분 IT 쪽에서 특히 개발이나 이런 쪽에 하셨던 분들은 연봉 상승이 되게 빨라요. 초봉은 뭐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한 2,000대 초반이고 대기업은 한 3,000대 초반 보통 그렇게 됩니다만은, 근데 일단은 어디서 시작을 했던 간에 뭐 중소기업이라도 한 5년만 참으시면 돼요. 5년만. 3년, 5년만. 그러면 다 대리급 되잖아요. 그때는 아무나 다 옮겨서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하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되게 싫어하시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은 현실인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에서 뽑을 때도 어떤 층을 제일 선호할까요?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신입사원은 아무래도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일 딱 좋은 거는 말귀도 알아듣고 말도 잘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른 머리 큰 사람을 하긴 좀 어렵고, 거기가 딱 대리 과장 아니면 차장까지 요 때가 제일 이직하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대리까지라도. 그러면 한 5년 정도? 그 정도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어디 가든. 그거를 쌓은 다음에 어딜 가시더라도. 그래서 그 정도 좀 해주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잠깐 뜨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못 잡으면은 기껏 공부해가지고 한 뭐 3년 딱 했더니 그 기술 자체가 없어져.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잘 가셔야 돼요. 물론 역발상으로 그런 것만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런 거는 특정 몇몇 개 회사들이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예 그것만 역발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사실. 또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거 세미나 교육, 이게 이제 기술적이기 때문에 좀 모르는 분야도 또 막힐 수도 있고, 그래서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지, 나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지, 그런 것도 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서점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 서점에 꽂힌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꽂힌 책을 보면 어떤 기술이 수요가 많은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서치를 한번 해보세요. 해당되는 키워드를 넣고, 그러면 관련되는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돼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해나가려면. 물론 역발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 역량, 사실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 자체가 바뀌고 우리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러한 능력들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미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 고민도 그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쫓아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상황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요. 전에는 뭐 일본 기업이나 미국 기업을 쫓아가면은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됐지만, 이제는 쫓아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제일 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야 될 상황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는. 그래서 인간 이해하고 기회 빨리 포착해서 새로운 가치 만들고, 그거를 빨리빨리 해줄 그 기업의 운명도 그렇고, 그 안에서 일을 해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들이 뭐 물론 천재 한 명이 다 먹여 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천재가 또 많이 있습니까? 그럼 별로 없잖아요. 그럼 웬만큼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회사가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 아까 있어야 해결책도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또 지식을 알고 모르고보다는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인간성에 되게 좀 연관이 또 많이 될 것 같은데, 특정 사실을 알고 모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특히 아까 말씀드린 IT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그 기술 발전을 꾸준히 쫓아가는 그 의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버전 1.0만 열심히 알면 뭐합니까? 2.0 나올 때 손 놔버리면 끝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꾸준히 열정을 갖고 꾸준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IT 쪽에서는요. 또 이러한 것들,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뭘지. 그러니까 어떠한 기술이나 그 이해하실 때 전체를 먼저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교과서 보실 때 제일 처음에 목차 먼저 보세요. 그죠? 제일 처음에 목차 먼저 보고 흐름을 알아요. 아, 내가 지금 1장을 배우지만 2장, 3장, 4장, 9장까지 이런 내용이 왔구나.
그럼 거기서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 모르는 거는 몰라도 돼요. 어떻게 보면 모르는 부분, 자기가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이 부분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죠. IT 기술도 아까 되게 넓다고 했잖아요. 모든 기술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인 이상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얼게 이 프레임워크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요거 좀 더 깊게 알아야 되겠다. 하나하나 정복하고, 하다가 못하는 거는 난 요 부분 모르니까 요건 옆에 종류는 아까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물어보면 되죠. 아, 요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습득을 하셔야 돼요. 모든 거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도 넓고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IT에서는 특히 요런 머릿속에 이 프레임워크를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그래서 지금 제가는 뭐 필요 역량이 각 롤의 별로 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잘 아는 부분하고 모르는 부분 잘 조합을 해서, 잘하는 건 자기의 컴피턴시로 갖고 있고 모르는 건 물어보고. 다 모르면 안 되죠. 아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돼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서로 내가 아는 걸 가르쳐주고 내가 모르는 걸 배워야 되는데, 나는 그냥 다 모르고 그냥 알려만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는 없잖아요. 그죠? 서로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소위 말해 한 칼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칼은 중요하게. 그죠? 그거는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사람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요 때 있죠. 사회 준비 기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취업 결혼 지금 한참 고민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30대에 잘 들어가서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을 하셔서, 근데 하셔도 또 한 3년 있다 또 고민을 해요. 내가 예를 들어 개발자로 이제 회사를 들어가는데 한 3년 해보니까 내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다른 롤로 가기도 하고 회사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 요때 대해서는 또 한 번 고민을 합니다. 내가 회사 생활 해보니 앞날이 안 보여. 그럼 또 나와.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걸 또 잘 넘기면 50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어차피 다 나와야 돼요. 특히 IT 입장에서는 한 50대 초반이면 다 나옵니다. 이때 나와서 어디 갑니까? 개발자들은 치킨집. 그래요. 여기 딱 오면 치킨집. 시작은 다 다른데 끝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거의 100살 사실 거예요. 여기 특히 계신 분들은. 그러면 50살 그만둬서 100살까지 50년을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배워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요 20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돈을 많이 모아놓고 치킨집 2개라도 차리고, 네? 그럴 돈을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려면 경력을 여기 30대부터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20년을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삐끗삐끗해가지고 여기서 잘 못하면은 여러분들 후배하고 경쟁해야 돼요. 내가 한두 해, 두세 해를 놓치잖아요. 기회를. 그럼 밑에서는 자꾸 올라오는데. 특히 IT는 새로운 걸 좋아하는데. 그럼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지금 요거를 잘 설계를 해서 20년을 잘 가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요거 놓치면 상당히 어려워요. 나중에 치킨집도 못 차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서 뭐 50 넘어서 조금 더 풍족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50분이라 원래 이게 한 2시간짜리 강의인데 많이 줄였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잘 돌아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